네, 드디어 마지막 7단계 런칭 OR 피봇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단계부터 간단하게 되짚어보자면 1단계에서 우리는 문제를 찾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아이템 만들고 그 아이템 빨리 구현해서 고객한테 검증하는 단계들을 마쳤고요. 5단계에서 그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판매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지 구현해서 팔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트래킹하는 과정을 익혔습니다. 그 다음 6단계에서는 그럼 이렇게 검증된 아이템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여기서 그 대시보드가 어떤 좋은 쪽을 가리킬 때 검증보다는 진짜 이 아이템이 검증되었다는 판단을 내렸을 때 아이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성이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검증되었을 때 바로 런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피보팅은 무엇일까요? 전체 과정, 창업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검증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시장에서 팔릴 줄 알았는데 팔리지 않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마케팅 방법이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 문제, 그리고 아이템, 마지막으로 마케팅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랬을 때 하나의 축을 바탕으로 변환을 하는 것을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는 잘 찾았는데 아이템을 잘못 찾았더라 라고 한다면 문제가 축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템을 바꾸는 것이 이제 아이템 피보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문제를 잘 찾았고 아이템을 잘 찾았는데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문제가 있더라, 마케팅이 잘못됐더라면 아이템을 축으로 마케팅 방법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문제를 잘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직접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문제를 겪은 경우에는 문제부터 피보팅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 피보팅, 아이템 피보팅, 마지막으로는 아이템 표현 방식의 피보팅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이템 피보팅 안에는 아이템 구성 요소의 3가지,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의 피보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잘못됐으니까 프로세스를 바꿔보자 될 수 있겠고,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 안 하니까 다른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보자, 개선해보자 라는 방향성의 피보팅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수많은 피보팅을 통해서 아이템이 고도화되고 그 과정이 이 7단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피봇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아이템 모든 것이 검증이 잘 됐다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과정이 런칭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밟아온 7단계 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맨 밑에 데스밸리 커브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입니다. 찾고 검증하고 팔아보는 과정들. 그러면 이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어느 수에 작동이 되냐면 지금 우리가 만든 비즈니스가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때가 바로 다음 과정을 넘어가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팔아서 제품이 얻은 이윤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낸 비용을 오버했을 때 이제 정말로 이익이 발생한 순간부터 다음 단계인 성장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2단계에서는 크게 2가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창업의 실무적인 내용들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법인을 할 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게 필요하고요. 다른 것으로는 그럼 그렇게 우리 잘 만든 비즈니스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케팅과 브랜딩과 다른 점이 여기서 설명한 대상이 주로 투자자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이라는 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IR 피칭을 어떻게 한다거나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한다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 실무와 우리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이 선정한 뒤에는 나중에 안착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사업이 안정화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야 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성장기에 필요한 2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실무적인 내용들, 그리고 2번째가 바로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창업 실무는 정말로 창업해 나가는 과정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법무, 노무, 세무,
그리고 운영적 지식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걸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이 무크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만 알아두신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사업을 소개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쓰고 그리고 IR 피칭에서 어떻게 전달할지를, 그래서 사업 계획서와 IR 피칭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중요한 것은 우리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사람들한테 이해가 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어떤 문제를 포착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게 몇 명인지를 소개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서 사람들을 공감시킨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 솔루션이 뭔지, 어떤 식으로 기능하고 어떤 기능들이 있고 고객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솔루션 정리 단계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이 실제 검증해봤더니 되더라,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검증 결과와 향후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포착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지금까지 뭘 해봤는데 하니까 되더라, 앞으로 뭘 하겠다 라는 것이 정리된 것이 사업계획서와 IR 피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 사업계획서를 쓰면 IR 피칭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받거나 네트워크를 얻어서 사업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인데요. 보통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필요하고 그 사람 설득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초기 창업가들은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다, 나는 뭘 했다, 지금까지 나는 뭘 해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가져가는 태도는 분명 좋지만 그 사람의 관심 있는 영역을 건드려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겠죠.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 갖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전략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또는 IR 피칭을 통해서 다양한 벤처 캐피탈들과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자금들을 끌어갖고 오게 되면 그 끌어온 자금을 바탕으로 다시 우리 아이템을 더 마케팅을 하거나 더 고도화시켜서 즉 5단계, 6단계를 반복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판매하고 또 판매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시기가 J커브를 그리는 성장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창업 실무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창업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내 사업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택해서 더 많은 파트너를 확보해 나가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 런칭의 과정입니다. 그 7단계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피보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솔루션이 기능하지 않을 때 어느 곳에서 뭘 바꿔볼 것인지, 어떤 축을 기반으로 어떤 것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이 고민이 끝났을 때는 그 다음에 런칭을 이어지게 되는데, 이 런칭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창업 실무, 어떨 때 뭘 해야 된다,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뭘 대비해야 된다는 것들이 정리된 상태에서 우리 사업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1단계에서 규정했던 사회 문제, 그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제휴적 임팩트와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하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사회 문제가 정말 해결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창업의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본인의 비즈니스, 사회혁신 비즈니스를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언더독스는 사회혁신가 여러분이 본인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응원하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